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이번에는 어떻게 조정 신청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지, 그 다음에 또 항상 모르시는 Q&A가 지금 안내문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인터넷 접수도 하셔도 되고 우편 방문 접수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접수는 www.adm.go.kr, 그 다음에 우편은 지금 국토안전관리원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 이렇게 여기다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고, 구비서류는 일단 조정신청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그 다음에 피해 입증 관련 증거자료 또는 서류, 대리인 선임계, 대리인 선임할 경우에, 그 다음에 대표 당사자 선임계, 신청이 다수인 경우,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조정 신청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까요? 여기 신청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가이드니까 여기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셔 쓰는 건데, 당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이름, 혼자일 경우에 이름 쓰고 여기 그 신청이 자격 누구다, 뭐 인증 주민이다, 뭐 주소는 어디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을 쓸 때는 내 대리인, 누가 대리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을 경우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써도 되지만, 뭐 아들이나 뭐 아니면 뭐 그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리인의 자격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요. 분쟁 조정 신청에서는. 나보다 그 인적 관계 좀 있는 사람이나 있으면 이렇게 그 선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송에서는, 소송 대리권은 원래 변호사만 갖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대리 못하지만, 분쟁 조정 신청에서는 훨씬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대리인을 지정할 때는 그 대리인을 써도 된다. 왜냐하면 그 분쟁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쟁 전문위원회에 나가서 그럴 경우에 좀 말을 잘하고 또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지, 현장 조사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대리인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거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대표 당사자 선임계라는 게 있거든요.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쓰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소송에서는 선정 당사자라고 해요. 소송을 만약에 100명이 해, 아니면 50명이에요. 그럼 50명 이름을 다 적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선정 당사자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인 대표 당사자로 여기는 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만 송달해주면 돼. 내가 당사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계자이기 때문에 선정 당사자라고 하면 내가 그 나머지 분들을 선정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정 당사자를 선정하는 거고 대표 당사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당사자야. 그렇게 해서 목록을 써서 1번 누구, 2번 누구 쭉 쓰잖아요. 그 중에 그 사람을 당사자를 쓰고 대표 당사자 한 명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당사자란에 대표 당사자 이름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목록으로 선임계라고 해서 대표 당사자 목록을 쭉 한 명 이름 적고 나중에 당사자로 우리가 그 이름을 선정해 준 사람들 목록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첨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뭐냐, 교섭 경과는 뭐냐, 그 참고 자료는 뭐냐, 이런 것들을 쭉 쓰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 피신청인이 누구냐면 통상 건설사가 되겠죠. 이거 잘 봐야 돼요. 피신청인 잘못 지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소음 분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피해, 균열이 생기는 거 누구를 상대로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공사를 한 사람. 시공을 실제로 한 사람을 상대로 하면 돼요. 근데 가끔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시행사를 넣기도 해요. 시행사. 그러니까 건축주를 넣기도 해요. 그러면 건축주를 넣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주에 대한 책임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피신청인을 넣으시려고 그러면 둘 다 넣으시는 게 좋죠. 한 명만 넣으라 그러면 시공사. 하지만 시공사 말고 시공사가 자력이 없어 보인다, 돈을 줄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시공사뿐만 아니라 건축주, 그러니까 시행사도 같이 넣으셔도 되고, 어차피 뭐 돈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사의 책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조건 소송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놓으면 안 돼요. 또 1조건이라고 하는 건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그거는 건축주가 지시한 거, 내가 설계 이렇게 라고 한 게 중요한 거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조권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적을 때, 피신청에다 적을 때 시공사를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쟁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다음에 니네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협상해왔느냐, 이거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섭 과정을 보고 조정이 어느 정도를 해야 이게 좀 가능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도 자세히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청구 서류들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민원을 제기해서 받은 뭐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첨부하면 되죠. 동영상, 사진, 그 다음에 민원 제출해가지고 그 뭐 과태료 부과됐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만큼 잘 정리를 해서 내느냐가 중요한데, 왜냐면 결국은 조정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들이나 뭐 법무사들한테 대리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또 그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한번 잘 만들어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서류를 보시면 건축물 피해의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겠죠? 소유자 표시가 나와 있는 거, 내가 몇 층짜리 건물이라는 거 건축물 대장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는 그 요구사항이 뭐냐, 내가 보수 또는 보상, 보수비를 달라는 거냐, 아니면 보상, 그러니까 수리를 해달라는 거냐, 이 보수를 해달라는 거냐, 돈 달라는 거냐, 이거 정확하게 적으라는 거고, 관련된 거, 내가 만약에 보수를 했어, 내 돈을 들여서 너무 비가 많이 들어서 그 경우에는 사진 찍어놓은 자료랑 그 다음에 그 수리비 맡겼던 거, 그 다음에 수리비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뭐뭐뭐를 수리했다. 그 다음에 돈 지급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그것까지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사진하고 주변 현황들을 붙여야 되고. 제가 근데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옆집에서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먼저 나중에다 피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서 아니 이거 우리 당신 건축행위 때문에 손해 입었어요 라고 하면 그 균열이, 그 누수가 이 옆집 때문에 생겼다는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전 현황 조사를 해달라고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건축 소장한테, 현장 소장한테 사전 현황 조사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해주니까 민원 제기해서 공무원이 압박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 본인이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으세요. 균열 생긴 데 다 표시해 놓고, 요거 몇 월 며칠에 생긴 균열이다. 왜냐면 기존에 생긴 균열이 있었는데 나중에 공사로 인해서 얼만큼 확대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증거 자료를 잘 모아두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법관도 그렇고 분쟁전문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려면 근거 자료가 명확해야 되니까 항상 그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소음진동 분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소음진동 분진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보다는 주민등록 등본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대장보다는 내가 여기에 몇 호에 살고 있다. 근데 물론 건물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음 측정 자료가 있으면 내는데 없을 경우에는 또 구청에 민원 넣어서 환경과에서 나와서 측정한 자료 내지는 과태료 부과한 자료들을 내시면 되는 거고, 사진 같은 거 넣으시면 되는 거고. 뭐 1조 조망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1조 조망 분석 자료, 피해 목록 사진 이런 거 다 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1조 조망 분석 자료가 있으려면 결국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를 했다는 건데, 아니 그 돈 있으면 소송하지 이걸 왜 해? 1조 사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차라리 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계대금 관련해가지고는 설계용역 계약서, 과업지시서 포함한 것을 제출을 해야 되고, 미지급 용역대금이 얼마냐, 성과물 설계도서 어떻게 나왔느냐 갖고 와라. 그럼 우리가 봐주겠다. 오히려 설계대금 관련 피해나 건축물 피해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에 자세하게 신청인 정보를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피신청인 정보가 어떻게 기입돼야 되는지는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쓰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대리인 선임할 때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 당사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관계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이냐, 비속, 형제자매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직원이냐, 변호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대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좀 일반적인 것보다 폭 넓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법률사무에 관여하면 다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아무나 사람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옆집 사람이 법무사가 뭐 이거 대리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으로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다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 Q&A만 살펴보고 이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발생하느냐? 비용 없다는 거예요. 비용 하나도 없다. 진짜 좋죠? 다만
감정, 진단,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환경문제조정위원회에서는 거의 1조 시뮬레이션에 대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신청 비용은 안 받는데 감정, 진단,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했지만 비용이 그다지 크진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사중지 등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위원회에서는 행정지도나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이런 조정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나 법원에다가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것도 이상한 건 법원도 못해요. 약간 좀 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안내문들이 공무원들이 적으면서. 지자체에다가 민원 넣는 건 되지만 법원에서는 우리가 상권 분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은 완전히 행정기관한테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소송이 들어왔을 때 판단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신청한 조정사건이 거부 또는 중지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게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행정지도 및 처분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의 조정 대상인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을 때는 거부나 중지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재정 신청을 해놓고 여기다도 했어. 그러면 그 경우에는 중지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이 걸려 있거나 고소고발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면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보면 다른 조정 절차,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밝혀졌어. 그거는 각하한다는 거예요. 각하. 나 이건 못해. 소송에서 하고 있는 걸 왜 여기서 하느냐? 그리고 다른 분쟁 조정 절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왜 일로 왔느냐? 각하. 그 다음에 또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도 안 돼. 이때도 각하. 그 다음에 뭔가 잘못 지정했어. 형식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공사 상대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지정을 했거나, 이 사람이 소음분진이라든지 균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이 있는데 시공사는 빼놓고 건축주를 지정했다. 이 경우에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과 재정전차의 차이, 소송은 뭐냐라는 거고요. 재정이든 뭐 조정이든 간에 그 소송하고, 옛날에는 소송은 사실 판결문이 나오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재정이나 조정이 성립이 되면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을 2021년도 6월 23일부터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재판상 화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판결문하고 같은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행력이 있는 그런 효력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도 없어요. 그 화해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어떤 확정력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어떻게 신청하고 그 다음에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서류 잘 작성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분들은 좀 적은 비용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